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 그 14번 열쇠를 놓고 왔죠, 우리. 자, 항상 하다 보면은 문제 풀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맥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던져버려라. 그리고 다른 거 먼저 하고 되돌아와서 풀어서 되면 통과하는 거고 안 되면 버리자, 이런 말씀드렸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406페이지에 14번. 주식회사 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X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의 직접 재료 매입액과 당기에 발생한 노무 원가는 얼마냐? 그럼 우리는 뭘 그리면 돼요? 언제나 제공품 계정. 자, 제공품 계정을 그리면, 자, 기초의 제공품은 12,500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조건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해서 완성은 제품, 미완성은 기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완성한 제품은 65,000원이래요.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얼마냐? 10,000원이었죠. 자, 기말 제공품은 10,000원.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어떤 열쇠를 집에다 놓고 왔어요? 요거를 다 더한 합계가 75,000원이다. 요게 이 문제의 열쇠죠, 이게.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용가, 요게 기본원가죠. 자, 요게 기초원가 또는 다른 말로 기본원가.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요거 더한 게, 요게 이제 가공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 보니까 기본원가가 42,500원이래요.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게 42,500원이고 가공원가가 37,500원이다.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게 37,500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전체 합계가 나왔으니까 이거 보세요. 자,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42,500원이면 자, 우리 계산기로 제조간접비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42,500원인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제조간접비, 요 제조간접비를 더한 게 75,000원이죠. 자, 그러면 75,000원에서 42,500원, 그 다음에 12,500원. 자, 요걸 빼면은 제조간접비는 20,000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요게 열쇠인데 이걸 지난번에 이걸 집에다 놓고 왔죠. 이쪽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전체를 더하면 75,000원이고. 자, 그러면 이제 가공비가 37,500원인데 자, 이 중에서 제조간접비가 20,000원이라면 직접 노무비는 얼마가 돼요? 이제 요거 지워야죠. 자, 직접 노무비는 17,500원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기초원가가 42,500원이니까 42,500원에서 17,500원을 뺀, 자, 25,000원이 재료 소비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요거 두 개 더한 게 42,500원이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더한 게 37,500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뭘 그리면 돼요? 재료 계정 그리면 되죠? 자, 재료 계정을 그리면 기초의 재료가 9,000원, 그 다음에 기말의 재료가 6,500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료 소비액이 여기에 25,00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놈이 재료의 매입액이 될 거다. 그러면은 31,500원에서 9,000원, 그러면 22,500원은 재료의 매입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재료 매입액은 22,500원,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17,500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을, 자, 지난번에 요거를 모르고 이쪽만 갖고 보니까 죽어도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일이 가끔 생긴다. 자, 이렇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게 획일합니다. 자, 하여튼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 자, 하여튼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22번까지는 다 했죠. 자, 오늘은 413페이지의 원가의 배분. 자, 여기서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제주간접비의 배부. 자, 제주간접비의 배부는 자, 실제 배부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죠. 제조간접비의 자, 예정 배부. 자,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는 언제 한다? 연초에. 그래서 1년 동안에 들어갈 자,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 1년 동안에 들어갈 제조간접비를 예상을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준을 정할 거냐, 시간이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시간 작업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 조업도가 되는 거죠. 자, 또는 정상 조업도라고 해서 우리는 1년 동안에 몇 시간 정도를 작업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5,000시간을 작업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갈 제주간접비가 얼마냐 예상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500이다. 그러면은 1,500만 원이 1년에 들어갈 제조간접비고 총 1년 동안에 5,000시간 작업을 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1시간에 얼마가 제조간접비가 배부될지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3,0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예정 배부율이고, 자, 이제 예정 배부율에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조업도를 자,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해서 실제 조업도를 곱해 준 거, 요게 예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정과 실제와의 차이. 자, 요 놈을 우리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한다. 그 예정 배부 이것만 알면은 다른 것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413페이지 보시면은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 거. 자, 연간 제주간접비 예산을 먼저 요거를 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 조업도, 자, 우리는 1년에 약 몇 시간을 작업할 것이냐. 그래서 요걸 나눠주면은 예정 배부율이 나오는데, 예정 배부율에다가 반드시 실제 조업도를 곱해야 그것이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월말에 집계가 되겠죠, 제주간접비가. 그러면은 그거를 차이를 분석하는 게 요게 제주간접비의 배부 차이 분석이다. 자, 그 정도만 알고 이제 바로 문제 풀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416페이지. 제주간접비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제주간접 원가 차변에는 실제 발생액을, 대변에는 실제 및 예정 배부액을 기입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제주간접비가 얼마쯤 들어갈까 예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변에 자, 제주간접비가 얼마. 그러면 요거를 일단 예정 배부액을 제공품으로 이렇게 보내죠. 그럼 이제 실제가 발생합니다. 자, 실제 발생액은 차변에 오죠. 자, 재료 소비액 중에서 간접 재료비, 노무비 소비액 중 간접 노무비, 경비 소비액 중 간접 경비. 자, 이렇게 구하면 자, 요거의 예정, 요게 실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걸 그림을 그리면 자, 제조 간접비 계정을 이렇게 그리면은 대변에 예정이 오고 차변에 실제가 나와서 여기서 차액이 일로 나오든지 여기로 나오든지 차액이 이렇게 분석이 된다. 자, 2번. 제주간접 원가를 실제로 배부하는 것보다 예정 배부하는 게 빨리 신속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자, 5월 10일 날 제품을 만들었어요. 실제 원가로 하게 되면은 5월 말일이 돼야 제주간접비가 실제가 집계가 되죠. 그러면은 원가 계산을 월 말로 미뤄야 되죠. 그래서 연초에 만들어 놓은 이런 예정 배부율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자마자 바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상 원가의 가장 큰 목적이죠. 왜 정상 개별 원가를 하느냐 그러면은 물건을 만들자마자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3번.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는 경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죠. 이렇게 예정 배부를 함으로써. 자, 4번.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을 예정 배부 기준에 곱한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언제나 예정 배부율을 연초에 구하고, 자, 이제 여기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해서 나온 게 이게 예정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4번이 틀렸다. 자, 실제 발생액이 예정보다 크면 과소고 적으면 과대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를 예정했느냐? 1,000원을 예정했는데, 자, 실제가 8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원 많이 한 거죠? 과대. 자, 예정을 1,000원 했는데 실제가 1,100원이 나왔어요. 그럼 100원 적게 한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실제 발생액이 예정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과소. 그 다음에 적대요. 자, 적으면은 과대. 왜? 얘가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실제가 800원이면 200원 많이 했네. 자, 여기가 1,100원이면 100원을 적게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주식회사 한국은 직접 재료 원가를 배부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율과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각각 계산. 그러면 이제 무조건 우리는 연초로 가서, 자, 총재. 자, 먼저 제주간접비 예상이 120. 자, 그 다음에는 뭐를 기준으로 한대요? 여기서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에 직접 재료비가 얼마쯤 들어갈까를 예상을 해야죠. 그랬더니 200만 원 들어간다네. 아, 그럼 재료비가 200만 원 들어갈 때 제주간접비가 12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60%가 예정 배부율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이제 여기 예정 배부율이고, 그럼 이제 예정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먼저 실제로 제주간접비가 얼마 나왔대요? 거기는 37만 원이 나왔고, 실제 재료비가 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예정은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이게 실제 재료비가 50만 원인데, 예정 배부율이 60%면은 30만 원을 예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월말에 제주간접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자, 7만 원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얼마야? 7만 원을 과소배부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직접 재료원가의 60%,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은 30만 원 이렇게 나오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자, 문제 3번. 주식회사 한국은 정상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의 제주간접비 배부 기준은 기계 가동 시간.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가서, 자, 우리 회사는 제주간접비를 32만 원 들어갈 걸로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는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상되는 가동시간은 4만 시간. 그러면 4만 시간에 제주간접비가 820원 들어갈 걸로 예정했으니까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8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8월에 제주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53,000원이래요. 그럼 먼저 예정을 구해야 되겠죠. 자, 예정은 6,400시간. 그러면 자, 6,400시간이 실제 시간이고, 여기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자, 이렇게 곱하면, 자, 6,400 곱하기 8 그러면은 51,200, 요게 예정이죠. 자, 그런데 이제 53,000원이 발생했으니까 1,800원이 과소하게 배부됐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제주간접비 배부 차이는, 자, 이렇게 해서 1,800원 나오면 된다. 자, 4번. 합격 회사의 연간 제주간접비 예산액은 1,200만 원이고 기준 조업도는 직접 작업 시간으로서 연간 6,000시간이다. 똑같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요거는 그 본질만 딱
이해하고 나면은 어떤 문제든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이사는 1200만 원. 그 다음에 기준 조업도는 연간 6000시간. 자, 그러면 6000시간을 작업할 때 1200만 원. 자, 나누기 6000 하면은 1200만 원. 나누기 6000 하면은 시간당 2000원이죠. 자, 이제 여기다가 뭐를 곱해요? 실제. 자, 실제 작업 시간이 680시간. 자, 그러면은 예정이 2000원 곱하기 680시간 하면은 136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는 얼마가 나왔어요? 148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12만 원을 적게 배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회계 처리하면은 언제나 예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대변의 제조간접비 136만 원을 요거를 이제 원가로 바로 보내는 거죠. 제공품으로 136. 그러면 요게 예정. 근데 이제 실제는 14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148만 원. 자, 대변에는 재료원가, 간접재료비, 간접노후비, 간접경비가 148만 원. 그러면 예정이 적네요. 자, 대변의 제조간접비 136만 원. 자, 요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게 제조간접비 차이로 가는 거죠.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36이 아니라, 자, 요거하고 요거를 빼야죠. 12만 원.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148이 나오니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2만 원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 직접 가감한대요. 그러면 요거 제조간접비 차이를 매출원가로 보낸다 이랬으니까,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차변에는 매출원가 12만 원, 대변에는 제조간접비가 12만 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주식회사 한국은 정상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고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시간. 맨날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이제부터는 그냥 쭉쭉쭉쭉 해나가면 되는 거죠. 자, 예산은 2만 시간. 자, 그 다음에 예상되는 노무시간은 50시간. 그러면은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400원이죠. 자, 그런데 실제 노무시간이 45시간. 그러면 여기다가 45시간을 곱한 게 예정이 되겠죠. 그러면 400 곱하기 45. 그러면 얘가 18,000원이면, 자, 이제 실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몰라요, 얘를.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나왔대요? 과소배부 3,000원. 자, 3,000원이 과소배부됐대요. 그러면 요 놈이 실제보다 3,000원 적다 그랬으니까 실제 배부액은 21,000원이 되면은 3,000원이 적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실제 발생에 얘는 21,000원이 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응용된 거예요. 6번. 자, 주식회사 합격은 정상 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갑니다. 자, 1년간 예산은 250만 5천 원. 자, 그러면 이제 1년에 몇 시간 작업할 것이냐? 예, 안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오면 요걸 나눈 게 예정 배부율이죠. 자, 그러면 예정 배부율에다가, 자, 뭐를 곱합니까? 실제 시간을 곱해야죠. 자, 실제 시간을 곱한 거, 요 놈이 예정이죠. 그리고 예정, 실제, 차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실제 작업 시간은 10,000시간이래요. 요게 10,000시간.
그리고 실제 제주간접 원가는 190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이 과소배부됐대요. 그러면 10만 원이 과소배부됐다? 그러면 예정이 180이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예정 배부율에다가 만 시간을 곱한 게 180만 원이니까 예정 배부율은 180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요구하는 예정 배부액,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이거 할 것도 없죠. 이거 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서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으니까 바로 얘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7번, 8번. 자, 그 두 개는 뭐 똑같은 문제니까 너무 좀 허전하면 하나만 해드릴까요? 자, 8번으로 할까요? 7번으로 할까요? 자, 럭키 세븐 7번으로 합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고요. 예산은 64만 원. 자, 그 다음에 예산 노무 시간은 2만 시간. 자, 그러면 배부율은 64만 원을 2만 시간 나눠주면은 32원이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실제 시간인데, 자, 지금 실제 노무 시간이 안 나왔네요. 요거를 구하려는 거죠. 요렇게 해서 나온 게 예정. 자, 그 다음에는 실제 발생액은 70. 그랬더니 배부 차이가 18만 원이 과대. 자, 18만 원이 과대하다는 것은 예정이 88만 원이었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18만 원 과대. 그러면 이 88만 원은 자, 32원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한 게 88만 원. 그러면 나눠주면 되죠. 자, 88만 원 나누기 자, 32 하면은 실제 작업 시간은 27,500시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리만 알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자, 8번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9번 들어갑니다. 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주식회사 한국이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제주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배부 차이는 매출 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X1년도 제주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냐. 자, 여기서 이제 힌트 열쇠죠. 자, 거기 보시면은 단 매년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매년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정 배부를 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은 기초제공품이 전달 거죠. 그게 이제 이달에 넘어왔는데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총재 자, 제조간접비가 9,751대 직접 노무 원가는 7,500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의 예정 배부율은 노무 원가에 이제 얼마가 되는지. 자, 9,750 나누기 7,500 하면은 130%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직접 노무비의 130%를 예정 배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금년에 자, 제주간접비가 얼마 나왔어요, 지금? 42,000원이 거기 당기 실제 발생액 보세요, 이제. 자, 당기 실제 발생액에 자, 거기 보면은 42,000원이 직접 노무비잖아요, 노무비. 당기 실제 자, 노무비가 42,000원. 그럼 우리 회사는 직접 노무비의 130%를 예정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130% 요게 예정이죠. 그리고 실제는 59,000원이 나왔고. 그럼 이제 예정이 얼마인지만 계산하시면 42,000원 곱하기 1.3 그러면은 54,600원을 예정을 했는데 실제는 59,000원이 나왔죠. 자, 따라서 빼면 4,400원을
적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1년도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4,4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그냥 기본적인 요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자, 10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기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고 그러면은 연초에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비 예산은 10만 원을 잡았고 자, 기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X1년도에 정상 기계 가동 시간이 2000시간이다. 그러면 시간당 자, 얼마가 나와요? 50원이 나오겠죠? 자, 시간당 50원이 예정 배부율. 자, 그런데 실제로 가동한 시간이 2200시간. 그러면 요거에다가 2200시간 곱한 게 예정. 그러면 예정은 11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실제 발생액은 얼마야? 10만 원. 자, 그러면 얼마? 만 원. 만 원이 과대하게 배부됐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 그러니까 예정으로 해서 매출 원가를 구했더니 자, 매출 원가가 얼마 나왔대요? 150이래요. 그러면은 이 150만 원은 만 원을 많이 했잖아요. 언제나 예정으로 먼저 원가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150만 원은 요거 예정으로 인한 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결국 만 원을 많이 한 거니까 자, 조정하게 되면 실제 매출 원가는 149만 원이 돼야 요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매출 원가 조정법으로 배부 차이를 조정한 후 매출 원가가 얼마냐? 그러면은 149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11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정상 원가 계산을 적용하여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제공품하고 제품하고 매출 원가의 크기로 배분한대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 전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우선 실제 발생은 얼마야? 25만 원이네요. 자, 예정은 얼마고 실제는 얼마냐? 자, 예정은 27만 5천 원. 그 다음에 실제는 얼마냐? 25만 원. 그럼 지금 2만 5천 원이 과대하게 배부된 거죠. 그럼 우리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했는데 이것이 이제 과대 배부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조정하는 방법이 자,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매출 원가로 다 보내버리는 방법하고 자, 또 하나는 영업의 손익으로 다 보내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충률법이라고 해서 자, 요거를 어디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하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로 요렇게 나눠주는 게 바로 보충률법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다 만들어요. 당기에 구입한 제품을 다 만들어서 100% 다 팔았다. 그럴 때는 영업의 손익으로 가나 매출 원가로 가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만들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만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제공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자, 제공품에는 기초,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자,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여기서 완성한 제품, 미완성은 기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은 기초,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게 제공품에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출 원가로 넘어가서 남은 게 기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자, 다시 말하면
재료비와 노무비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를 얼마를 예정했느냐, 20만 원을 먼저 예정을 해서 요 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초가 없어요. 그리고 기말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30만 원이 제품으로 가고, 여기도 제품이 없고 기말 제품이 없어서 30만 원이라면, 자, 여기 매출원가 30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정은 20만 원인데 실제는 얼마였느냐? 실제 제조간접비는 18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18만 원이니까 28만 원이 실제 제조간접비, 실제 제품 원가고, 그 다음에 여기 28만 원이니까 우리가 파는 물건이 2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로 한 거야? 20만 원으로 2만 원을 과대 계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제조간접비를 18만 원 들어갈 게 20만 원 들어가서, 자, 이 녀석이 제공품으로 넘어갔으니, 자, 제조간접비는 18만 원이 맞는 거죠? 재료비, 노무비. 그러므로 요 차이 나는 요 제조간접비 2만 원을 요거를 어디로 보내요?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면 된다. 그럼 매출원가가 2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매출원가가 일로 넘어오면, 자, 매출원가가, 자, 제품에서 30만 원이 왔는데 요게 여기로 오잖아요. 여기에서 제조간접비 2만 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출한 물건의 원가는 정확하게 28만 원으로 맞춰지잖아요. 마음대로 예정으로 해도 결론은 맨 마지막에 오면은 조정이 돼 버린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끝났는데, 자, 이게 문제는 다 만들고 다 팔았으면 되는데, 자,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있다라고 하자고요. 여기에 숫자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여기에 얼마 있었느냐? 5만 원이 있었고 여기에 2만 원이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만 원이 있었고 여기에는 뭐 4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얼마가 돼요? 35만 원에서, 자, 2만 원이면 33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33만 원이 오면 36에서 얘는 32만 원이 되죠?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정과 실제의 차이 2만 원은 이 2만 원을 전부 매출원가로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자, 요 2만 원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하고 기말 제품하고 매출원가의 비율로 쪼개줘야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보충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의 차이를 어디로 보내요? 기말 제공품하고 기말 제품하고 매출원가로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것이 맞다 이 소리잖아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보충율법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 1번 조정 전 기말 잔액에 제조간접비는 과대하게 배부되었다. 어때요? 지금 27만 원을 예정, 실제는 25만 원, 그러니까 2만 5천 원이 과대 배부된 거 1번은 맞는 얘기죠? 자, 2번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익 금액 중에서 기말 제공품의 6,250원이 조정된다. 이거 고쳐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만 5천 원 곱하기, 자, 어디로 나눠요? 자, 기말 제공품이 12만 5천 원이고 기말 제품이 7만 5천 원이고 매출원가가 30만 원이니까 총 50만 원이네. 50만 원 중에서, 자, 기말 제공품으로는 12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50만 원 중에서 기말 제품으로는 7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50만 원 중에서, 자, 매출원가로 3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자, 요거에다가 곱해서 나누세요. 2만 5천 원 곱하기 12만 5천 원 나누기 50. 그러면 1로 6,250이고,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요게 몇 프로인가 보면 되죠.
그러면 12만 5천 원 나누기 50. 그럼 얘는 25%고, 그 다음에 얘는, 자, 7만 5천 원 나누기 50. 그러면 얘는 15%죠. 그 다음에 얘는 60%죠. 얘 나누기 얘 하면은, 그럼 전체가 100%죠. 그럼 그냥 2만 5천 원에 25%, 6,250원. 자, 2만 5천 원에 15%. 그러면 여기는 3,750원. 그 다음에 여기는 60%니까 15,000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따라서 1번.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익 금액 중 기말 제공품은 6,250원 조정. 맞죠? 6,250원 조정. 3번. 기말 제품은 78750이다. 틀렸죠, 여기에. 자, 3,75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거기 얼마야? 7만 5천 원에서 얼마를? 3,750원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죠. 그래서 왜? 과대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만 5천 원에서 자, 3,750원을 빼면 7만 1,000 조정하게 되면은 7만 1,250원이 돼야죠.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과소배부했다 그러면은 3번이 맞지만 지금 과대하게 했기 때문에 빼줘야 맞는 거잖아요. 4번.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는 15,000원을 감소시켜야죠. 자, 15,000원 감소. 많이 했으니까 15,000원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후 매출원가는 조정하면은 28만 5천 원이다. 원래 매출원가가 30만 원인데 15,000원을 과대하게 했으니까 빼주면 28만 5천 원이 정답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를 이해하시면 요 보충률법까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문비죠. 우리 부문비는 자, 제조간접비를 보다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부문으로 나누어서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우리 공장의 제조부문, 보조부문 어디서 발생했는지, 자, 요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한 거는 제조간접비인데 부문비도 제조간접비죠. 그런데 보다 자세하게 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문비 배부 방법, 자,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자, 너무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 대신에 간단하니까 좋죠 뭐. 자, 단계는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자, 보조 부문비를 완벽하게 배부하는 거죠. 자, 요거는 보조 부문의 다른 보조 부문은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보조 부문은 완벽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확성은 떨어진다. 그에 비해서 상호 배부법은 다른 보조 부문을 완벽하게 고려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지만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그에 비해서 단계 배부법은 이거와 이거의 절충법으로서 어느 보조 부문 중 어느 하나는 완벽하게 고려해서 배부하고 하나는 무시하는 방법. 자,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이 보조 부문비를 배부하는 방법. 그래서 어느 게 가장 정확해 그러면은 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의 순이다. 이론으로 나올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계산 문제는 뭐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자, 1번. 보조부문 원가는 제조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기간 비용으로 한다. 안 되죠? 자, 보조부문도 우리 회사의 제조를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제조부문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 완벽하게 보내는 게 상호, 순서를 정해서 보내는 게 단계, 자, 다른 보조 부문은 무시하고 직접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 게 직접 배부법. 자,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가 중요한 방법은 단계 배부법이죠.
자, 3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 관계없이 배부액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할 때 해야겠지. 중요할 때 상호 배부법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조 부문 상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게 직접 배부법이죠. 단계 배부법이 아니라. 단계 배부법은 일부를 고려하는 방법. 자, 13번. 다음은 보조 부문 배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보조 부문 원가 배부 방법에서는 복수 기준으로 배부하는 게 당연히 단일 배부법보다는 더 정확하겠죠. 자, 단계 배부법은 한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하게 되지만 먼저 배부한 보조 부문은 다른 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당연히 처음으로 배부했으니까. 자, 3번. 직접 배부법은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실무에서 환영받고 있죠. 그런데 정확성이 높아요? 정확성은 제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상호 배부법의 경우 배분 대상 보조 부문 원가는 보조 부문 자체 원가에 다른 보조 부문으로부터 배부된 원가를 합산한 금액. 그건 뭐 무슨 내용인지는 여러분들 상호 배부법 그려보시면은 이해가 되시죠? 이따가 다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따 그려볼 때 그 소리였구나. 자, 보조 부문 상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 자,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이다. 자, 14번. 자, 이제는 계산이 나오네요. 자, 계산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가 이제 오늘 원가 얘기를 다 끝내야 되는데 뭐 한두 시간 더 걸리더라도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다음 주에 한 2시간 정도 더 마무리하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찬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